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재무설계 영역 중에 은퇴설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초고령 사회가 이제 진입이 되고요. 초고령 사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변화,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지, 연금 감액 기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완벽한 노후를 위한 자산 관리 공수 전략, 굉장히 중요한 제재죠. 실질적인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또 연금 감액 방어부터 또 퇴직연금도 10배 키우는 전략, 정말 중요한 얘기를 우리 전문가이신 이미열 박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환경에 대해서 한번 다 얘기를 해봤고요. 예.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은퇴가 시작된 또는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그럼 어떻게 그러면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공격 전략을 한번 수비 전략하고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길고 새로운 생애의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은 25년 걸려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미국은 87년, 프랑스는 무려 155년이 지나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그랬는데, 2025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3%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면은 5,100만이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니까 1,000만이 넘어가는 인구가 여기 길거리에 다니시는 분 중에 5분 중에 1분은 65세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현실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1차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했지 않습니까? 예, 5563년생, 네. 710만 명 정도. 대거 다 은퇴를 했고,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6474년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거대 인구가 이제 이 노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노후 시스템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뭐 전 시간에 에이징 인플레이션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은퇴 후 현실은 55세에서 79세 연령층의 60%가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그럼 몇 세까지 일하고 싶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 70세까지는 일해야 되지 않겠냐? 보통 보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얘기죠.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건강 수명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죠. 건강 수명이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73, 4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7, 8세 이 정도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이제 일하셔야 된다. 네, 그런 얘기죠. 수비 전략인데,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은 2024년 기준 13만 7천 명, 총 2,43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되다 보니까 근로의욕이 상실됐고,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을 바꾼 거죠. 그래서 내가 낸 보험료로 받은 연금인데 일하면 왜 깎이냐? 이거에 이제 불만이 많았던 거고,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발생 시에 최대 5년간, 최대 25%까지 연금을 삭감하는 거죠. 연금액의 약 50% 한도까지 삭감하게 됩니다. 많이 삭감하는 거죠.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50만 원밖에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그래서 내 자산을 지키는 수비의 첫걸음은 이 기준선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첫째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드리면은 2026년 현재 연금 감액 임계점은 월 519만 원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 거. 임계점이죠. 스레시홀드. 519만 원이니까 2026년 기준은 월 평균 소득 금액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은 전액 지급되니까 열심히 일하시라고 말씀드렸고, 519만 원을 1원이라도 터치하는 순간에 월 15만 원 이상의 감액이 시작되는 임계점 효과죠. 스레시홀드 이펙트가 나타나므로 철저한 관리를 좀 해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내 월급과 세법상 소득 금액에 이제 약간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연봉이 7,500만 원까지는 문제거리가 없다. 계속해서 열심히 좋은 직장에 가서 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로소득공제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차감하게 되면은 월 평균 소득 금액은 약 519만 원까지는 문제거리가 없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죠. 사업 및 주택임대 소득자의 안전선을 보면은 연 2천만 원 이하는 이제 분리과세를 하는 거죠. 월 임대 수입이 약 167만 원 이하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 되는 분들은 필요경비율이 뭐 5, 60% 적용하게 되면은
뭐 임계점을 크게 이제 밑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 감액 가능성이 사실상 뭐 없다. 2천만 원 이하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내가 사업하는데 그다 주택 임대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월세 받는데 이거 뭐 불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2천만 원 이하 받으면은 2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이제 종합과세가 되는데 기준 경비율 20.2%를 적용하게 되면은 연간 임대 수입이 약 7,800만 원 정도. 월로 따지면은 650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650만 원 도달 시에 이제 임계점에 돌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부터는 연금 감액이 발생되니까 사업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연간 우리가 수입이 7,800만 원까지는 문제가 없겠네. 월 뭐 650만 원까지는 문제가 없겠네. 그래서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나 사적연금은 감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노후를 위해서 이자를 받거나 그 다음에 뭐 배당을 받거나 연금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은 노 프라블럼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의 기로를 하셔야 되는데 감액 수령이냐 연기 업무냐. 옵션 1. 첫 번째로는 감액 감수하고 즉시 수령한다. 있을 수 있죠. 당장의 생활비 유동성이 절실할 때 그 다음에 건강 상태로 인해서 기대 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뭐 당연한 거죠. 특징은 최대 5년간 감액되지만 즉각적인 현금 흐름이 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나는 감액해서 수령한다. 감액해서 수령하고 지금부터 예를 들어 감액해가지고 일찍 받아서 이거를 뭐 재투자한다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거를 갖다가 감액해서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더 오래 살겠다.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연기연금 최대한 5년 동안 또 연기할 수 있으니까 현재 소득이 충분해서 유동성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나는 오래 살 거야. 장수 가능성이 높을 때는 연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7.2%씩 이제 1년에 증대하는 거죠. 5년을 연기하시게 되면 36%가 증액됩니다. 그래서 감액 적용을 완전히 이제 회피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종사 개월 수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같은 연소득이라도 6개월에 내가 집중해서 벌면은 월 평균 소득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6개월만 근무하고 6개월은 논다. 그러면은 이게 임계점을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6개월만 산정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하셔야 됩니다. 숨겨진 폭탄이 있는데 건강보험료 이제 박탈 리스크입니다. 연금이 이제 36% 증액돼서 받는 건 좋은데 이게 또 새로운 변수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산소득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가입자로 이제 전환되면서 노령연금 수령액의 100%가 소득으로 이제 환산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넘어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연금보다 새롭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훨씬 클 수가 있으니 사전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시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나 디펜스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초일 뿐 풍요로움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적연금, IRP라든가 연금 100만 장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근로자들은 전부 100만 장자죠. 401k. 연금 100만 장자가 우리도 되기 위해서는 연금에 젊었을 때부터 시간에 복리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꼭 상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물가 상승과 길어진 노후, 원금만 지키는 소극적 관리로는 구매력이 이제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200만 원씩, 월 100만 원씩 7%의 수익률이죠. 30년을 운용하면 11억 원의 연금 자산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어택 1원칙은 복리의 마법 스노우볼을 굴리는 거죠. 스몰 스노우볼 연 2% 운용하고 30년간 운용하면 2억 3천만 원 5%로 운용하는 데는 3억 3,200만 원 7% 운용 시에는 4억 7,200만 원 그래서 퇴직연금 투자는 작은 눈덩이를 큰 눈사람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초반에는 성과가 이제 더딘 거죠. 굴리다 보면은 2%와 7%의 차이가 30년 뒤에는 2배 이상의 엄청난 자산 격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슬기로운 자산 관리와 노후를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격의 제1원칙이고요. 공격의 제2원칙입니다. 넓게 분산하고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자산 부분에서는 주식 채권, 주식 채권을 생애 주기형 TDF 펀드라든가 디폴트 옵션이라든가 자동 재배분형 펀드에다 이렇게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국내와 해외로 이제 분산 투자하는 거고요. 생애 주기형 TDF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타겟 데이트 펀드인데 은퇴 시점에 맞춰가지고 주식 채권 비중을
비행기 자동 조종 장치처럼 알아서 조절해 주는 거죠. 그냥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디폴트 옵션은 이제 사전 지정 운용 제도입니다. 운용 지시가 없어도 설정된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자동 투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재배분용 펀드는 자산 쏠림을 막고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상시해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시고 자산군과 지역을 분산하시고 투자 시점을 나누는 적립식 투자를 활용하면서 이런 변동성 위험을 획기적으로 이제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어택 3, 노이즈를 무시하고 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공격의 세 번째 원칙은 노이즈를 무시하셔야 됩니다. 2004년부터 2024년의 누적 수익률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 코스피 지수 약 168% 상승했습니다. 20년 동안. S&P 500 약 385%. 코스피와 S&P 500 50대 50 분산 투자할 때 276%. 지금 굉장히 파동이 높고 여러 가지 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단기적인 시장의 파도, 높낮이에 흔들리지 마시고 장기적인 해류, 이런 성장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혼자서 가시려면은 폭풍을 만났을 때 대처가 어렵습니다. 피난 가기도 어렵고, 성장 확률이 높은 글로벌 시장에 분산 투자하시고 성과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연금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어택 4, 포 원칙은 시스템적으로 리밸런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을 5대5로 놓고 주가 상승을 한다. 주가 하락 시 주가가 상승했다. 그러면 주식이 70이 되고 채권이 3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을 20% 이제 매도하는 거죠. 주식과 채권은 5대5로 만드는 거고. 주가가 하락할 시에는 주식이 30, 채권이 70이 되니까 채권 20% 매도 후에서 다시 또 주식과 채권을 5대5로 리밸런싱하는. 바닥과 꼭지를 맞추는 타이밍 투자는 반드시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비중을 맞추는 리밸런싱. 리밸런싱이야말로 감정을 배제하고 자동으로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완벽한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은퇴 설계의 그랜드 하모니입니다. 삶의 기반 거주 관계는 익숙한 지역에서의 에이징 인플레이스입니다. 종합해 드리면 디지털 연결성을 좀 문해력을 확보하시고 고정비를 방어하셔야 됩니다. 세금과 건보료 이런 것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분리과세 한도를 좀 유지하시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기초소득, 국민연금 방어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519만 원의 임계점을 좀 관리해 주시고, 연기연금과 조기연금 수령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풍요의 창출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노후에는 자식보다 연금이 효자다. 그래서 사적연금의 공격입니다. IRP나 TDF를 활용하셔가지고 분산과 장기 투자, 리밸런싱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은퇴 설계는 단편적인 절세, 투자 수익률 이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 세금, 공적연금, 사적연금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가는 통합적인 조율 과정입니다. 공격과 방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공수 전략입니다. 특히 이제 방어 쪽에는 세금 건보료 고정비를 방어하고 또 기초소득이 되는 국민연금도 이제 방어 쪽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적연금, 퇴직연금 공격으로 해서 좀 이제 분산 투자, 장기 투자, 리밸런싱 하면서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은퇴 자산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훨씬 이제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이제 덧붙여드리면 삶의 기반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완전히 디펜스죠. 완전 수비수죠. 공격, 미드필더, 수비수로 나누면 공격은 우리 사적연금의 공격. 그 다음에 미드필더로 보면은 국민연금. 예를 들어 고정비 방어. 이런 것들이 이제 미드필더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 내가 사는 곳에서 열심히 살고 잘 살자. 이거는 이제 완전한 디펜스. 네, 에이징 인플레이션은 이제 뭐 하드웨어적인 거니까 이제 완전하게 진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고정비, 기초소득, 국민연금을 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사적연금을 한번 활용해보자 이런 말씀이네요. 좀 이해가 잘 됩니다. 성공적인 비행을 위한 5가지 액션 체크리스트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임계점을 확인하시고 나의 예상 노후소득이 세법상 519만 원을 초과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고요. 건보료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연기연금 선택 시에 합산소득이 2천만 원 초과로 인한 건보료 리스크를 한번 우리가 전문가하고 계산했는지, 포트폴리오 분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퇴직연금이 원리금 보장에만 묶여 있지 않고 정기예금에만 묶여 있지 않고
글로벌 TDF라든가 ETF로 분산되어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을 한번 설정 한번 해보시고요. 연금 자산에 대한 명확한 연평균 목표 수익률 5%에서 7%를 설정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할 것 같고요. 아주 최소한 연일회는 하셔야 됩니다. 빠르면 6개월 정도. 매년 생일 등 특정일을 지정해서 자산 리밸런싱과 건보료 요건을 점검하고 있는가.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에 IRP 계좌를 열고 연금 계좌를 열고 나의 은퇴 대시보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성공적인 노후는 완벽한 공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은퇴 설계, 이제 은퇴가 시작된 분들한테 공수 전략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은퇴 자산을 안정적으로 디펜스하고 또 공격할 때는 공격하는 이 전략을 해가지고, 이 은퇴에 있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은퇴 생활을 하려면 공수 전략을 잘 활용해가지고, 특히 이제 이 계산도 잘 해야 되겠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반드시 어떻게 전략을 좀 펼쳐나가는지 정말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우리가 은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해주신 이미열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